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준, 금리 동결로 경제 위험 증가 경고, 그리고 하버드 논쟁의 중심에 선 억만장자 호텔 경영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입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2025년 5월 7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복잡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높아지는 물가를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실업 위험을 먼저 막을 것인지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며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 경제는 관세라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오르고 기업 투자는 위축되며 고용 시장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미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무려 145%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사실상 무역 금지 조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 여파로 최근 몇 주 사이 중국발 화물량이 약 35% 감소했고 미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충격 속에서 연준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전까지는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한 태도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은행 MUFG의 미국 전략 책임자 조지 곤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 동결이 오래 지속될수록 연준의 긴축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이나 9월까지 미루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흔들릴 경우 가격 상승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제는 연준이 너무 이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고 나중에 정책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조차도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내린 것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은 아직 뚜렷한 경기 침체 징후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미국의 전체 생산량은 감소했고 소비자 심리 지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시행 전에 장비와 자재를 미리 확보하느라 경제활동을 앞당겼고 지금은 그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은 2021년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그리고 상품 공급 모두의 불균형이 심했고 연준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이 냉각 중이며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관세로 인한 초기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연준의 다음 움직임은 향후 몇 달간의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했듯 지금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연준은 어떤 타이밍에 다시 움직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연준의 신중한 접근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금리를 내려야 할 때라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은 미국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 페니 프리츠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5년 봄, 미국 정가와 학계의 한복판에 선 한 여성이 있습니다. 66세 억만장자 호텔 상속인이자 전 미국 상무부 장관, 그리고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 이사회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페니 프리츠커입니다. 지난달 그녀는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향하기 전 하버드 캠퍼스에서 전해진 중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심지어 학교의 면세 혜택과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연방정부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맞서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프리츠커가 서 있는 겁니다. 프리츠커는 단순한 행정인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이끈 핵심 인물이며 하버드에 1억 달러를 기부한 거액 기부자이자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츠커 가문 간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화입니다. 이 불화는 1990년대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츠커의 고인이 된 삼촌 제이 프리츠커 간의 뉴욕 부동산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제이 넌 나쁜 놈이야. 내가 널 완전히 혼내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프리츠커의 동생인 제이비 프리츠커는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로 2028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조상의 이름으로 헌법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버드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 열린 졸업생 대상 고위급 만찬에서 프리츠커와 하버드 총장 앨런 카버는 골드만삭스의 전 최고 경영자 로이드 블랭크 파인, 헤지펀드 거물 존 폴슨 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부자들은 하버드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부자들은 프리츠커가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유대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츠커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버드의 전 총장 클로딘 게의 파문입니다. 총장직에 오른 지 단 6개월 만에 이스라엘 해체를 주장한 시위 대응, 미흡, 표절 논란, 그리고 의회 청문회에서의 부적절한 답변 등이 겹치면서 게이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때 새 총장을 선출한 핵심 인물이 바로 프리츠커였습니다. 게이 총장 사임 이후 프리츠커를 향한 보수 진영과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 더 거세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억만장자 필 에크먼은 이제 이사회를 바꿔야 할 때라고 공개 비판했고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은은 그녀는 민주당의 간첩이며 하버드를 망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명문대 개혁 캠페인에 돌입했고 백악관은 하버드의 연방기금 약 90억 달러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정면 대응에 나섰고 법적 싸움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는 이에 대해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찾기 전에 선을 긋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열렬히 지지해온 프리츠커가 반유대주의 논란에 휘말린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녀는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연설했고 그녀의 동생 제이비 프리츠커는 홀로코스트 교육센터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프리츠커는 시카고의 초고층 빌딩을 짓고 고급 노인주택을 운영하며 신용평가사 회장까지 여기만 탄탄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 회피 논란, 은행 파산 사태, 노조 분쟁 등 거센 기업 활동에 한복판을 수없이 헤쳐왔습니다. 또한 그녀의 개인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13세 때 아버지를, 10년 뒤 어머니를 모두 비극적으로 잃었고 그 뒤로 하버드는 그녀에게 정서적 지지의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절친이자 맥킨지의 전 수석 파트너인 비비안 리프버그는 말합니다. 그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지도 않고 중심에 서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지금 하버드는 단순한 대학이 아닙니다. 정치와 교육, 기부자와 공공정책,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이념이 충돌하는 거대한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페니 프리츠커라는 이름이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권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